자, 그러면 앞에 제가 이것들을 좀 집에서 자료들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은 광주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복습은 나의 것 하면 떠오르는 영화 이름 있으신가요, 요즘? 네, 복수는 나의 것. 이 누구의 봉준 아니야 박찬욱 감독 영화죠? 예, 네, 복수는 나의 것인데 여러분 복습은 나의 것으로 혹시 그 유튜브 제가 올려놓으셨는데 그 앞에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유튜브 보실 수 있습니다. 3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질문. 여러분 그 10시 아침이고 한데 날씨도 거시기한데 여러분들이 손끝을 많이 움직이시고 또 이제 목소리로 말로도 많이 하시고 많이 웃으셔야 이제 뇌가 뉴런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즐겁게 우리 참여를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캐의 눈으로, 본캐의 눈에서 부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한번 파봐야지 하는 것들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영자 이분은 어떤 세상이 뭘로 보인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뭘로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이분은? 그쵸, 맛있는 게 많은 곳. 네, 이분은요. 나올까? 네, 미식 세계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네, 신사임당은 어떤 곳으로 보인다고 했었죠? 신사임당은 네, 세상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노다지처럼 보인다. 자, 우리 뽀로로는요? 노는 게 네, 제일 좋으니까 뽀로로는 네, 놀이터로 보인다고 했었어요. 자, 밀라노나 이분은 네, 이분은 본인이 명품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네, 패션쇼장처럼 자신을 비싼 게 아니더라도 코디를 잘해서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본캐의 세계관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 네, 활용하고 거기다가 화수분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도와준다라는 것까지 하면 로컬 코어 컨텐츠와 본인의 미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도와준다의 개념, 이거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와준다의 개념이 뭐였죠, 여러분? 자, 대답을, 네? 네네네. 몰두하게 하는 거, 그쵸? 자, 몰두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집중, 몰입하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네, 왜 사람들이 왜 집중할까요? 왜 몰두할까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네, 자, 사람들이 집중하고 막 몰두하는 것들 보면요, 그게 뭐 이제 도박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하고는 본인이 대부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욕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자, 사람들을 집중 몰입하게 하려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스스로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미쳐 있어야 상대를 집중하고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쉬운 방법이 뭐라고 하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맞아요. 자기가 믿어야 상대도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최면 요법이거든요. 내가 최면이 되어 있어야 상대를 최면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이미 관심이 있지만 이거를 상대방에게 몰입하게 하려면 내가 여기에 어떤 부분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얘기 드렸었어요. 자, 마음샌드 사간 사람이 돈 썼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고맙다고. 내가 우도에서 난 땅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데 대신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몰입하고 집중하게 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해요. 너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내가 좋아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상대방이 봤을 때 계속 팔아주면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막 이런 데 있죠. 가게 찾아보면 사장님 나 힘들어서 못하는데 사장님 안 돼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몰입하고 집중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 콘텐츠 어떤 시리즈 보면 뭐야 벌써 끝나? 더 만들어줘. 막 이렇게 우리가 돈 내면서 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지난주에 얘기 안 했던 오늘 제가 초능력을 커밍아웃 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스스로 집중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여러분한테 선물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특히 광주에 이렇게 정말 열정이 지금 한 사람당 10명씩 열정이니까 지금 몇 명 열정이에요. 그걸 제가 또 다 받고 또 받은 만큼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받아서 찾은 거예요. 네, 자신의 능력, 탁월성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가가지고 막 1대1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뭐 본인 능력, 하수분 능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능력인가요? 이게 능력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능력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털도사에 대해서 제가 머털도사 엄청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머털도사 아시죠? 모르시죠? 머털도사. 네. 머털도사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머털이라는 이렇게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자기가 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누더기 도사를 찾아갑니다. 얘는 머리를 이렇게 쭈뼛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억 나신가요? 있었어요. 얘는 머리를 쭈뼛 세우는 능력만 있어. 신발 신으세요. 신발 하나 주세요. 신발 그 위에. 박스에 신발 있죠? 얘는 머리를 쭈뼛 세울 수 있는 능력만 있었어요. 누더기 도사를 이렇게 막 진짜 높은 데 막 가가지고 되게 막 고산 지역 가가지고 누더기 도사한테 어떻게 해요? 누더기 도사한테 이제 배우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맨날 설거지 해야지, 밥 차려야지, 청소해야지 막 얘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반항해가지고 뛰쳐나갈래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지락도사인가? 연마을에 있는 지락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연마을에 있는 지락도사가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누더기 도사가 돌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얘가 쭈뼛 세울 수 있는 머리의 능력을 알게 되죠. 얘는 처음부터 쭈뼛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근데 딱 어려움을 딱 겪고 나서 쭈뼛 세우는 능력만으로 얘가 무슨 막 그 도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제주 여행을 마치고 깨달은 게 나는 머털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머털이었구나. 나는 처음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사실은 능력을 이미 다 머털도사세요. 이미 다 처음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조금 문 닫고 좀 시원하게 해도 되겠죠? 네, 더워가지고 지금 27도라. 네, 자, 제가 무슨 능력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랑기억 보관소 저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타자기도 없을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사실은 사수분 능력 3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코어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의 기억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치 그 사람에게 빙의된 듯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능력이죠. 네, 신기 이런 거 아니고요. 신기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이렇게 문예특기자로 입학을 합니다. 네, 아무것도 모두도 내가 문예특기자로 입학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상을 몇 개 받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문예특기자로 입학했는데 2002년도에 입학했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식으로 작가로 이렇게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2021년. 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만들 때쯤에 그 전에 2020년도 5월에 글 그만 쓰고 기술 배워야 되겠다. 요가 유학을 가든지 커피를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자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써지는 거예요. 글이 미친 듯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제 기록 영상 보면요, 막 혼자서 작업실에서 맨날 울고 있어. 막 맨날 울고 있어. 글이 안 써진다고. 근데 왜 나는 글이 안 써져서 왜 이것 때문에 울까 말했는데 난 몰라. 근데 눈물이 그냥 나. 막 서러워. 근데 제가 이 머터리로서 이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터리로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는 상상하는 건 눈에 보인다는 것을. 네. 네. 근데 이 중에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그걸 이미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작가는 글을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보이는 걸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제가 20년 걸려서 깨달은 거 여러분한테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을 쓰지 마시고 보이는 걸 쓰시면 된다라는 정말 20년의 그 머터리의 내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걸 알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쓰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6시 일어나서 글 쓰려고 딱 아침에 오늘 내가 몇 매를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난 보이는 대로 쓰면 되니까 언제든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체력만 허락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절대 하찮은 게 아니다. 그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머터리가 설거지할 때랑 머터리가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지락도사랑 싸울 때도 그렇고 똑같이 머리털을 세우지만 자기가 깨닫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머터리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는 거, 내가 그냥 잘 듣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잘 듣는 게 있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토요일을 예로 들면 이제 토요일 반에서 이제 이런 얘기는 아직 토요일 반에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쫙 스캔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이세요? 쫙 스캔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깨가 어떻고 골반이 어떻고 딱 스캔이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분이. 다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들 그런 줄 알아요. 네. 우리 집안처럼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나처럼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머터리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세부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고 탁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탁월성. 내가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반인으로 사는 것과 마법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훨씬 사는 게 재밌을까요? 마법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사는 게 재밌겠죠. 왜?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이제 어제도 여기 앉아서 이제 작업하는데 어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붕 뜬 느낌을 느꼈어요. 약간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글을 쓰다가 이제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능력에 심취하면 그런 상태가 옵니다. 제가 어디서 그걸 임윤찬 피아니스트 보고 그분이 산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나 그 마음을 이해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연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저 사람은 그 연습이 너무 행복한 거야. 머리에서 마약 나온 거야. 마약.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치는 건데 자기는 그냥 이것만 하고 싶지. 그게 본인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능력을 하나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돈 필요 없어요. 돈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말 탁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탁월하다. 나는 다르다. 정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작가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잠깐 얘기하다가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또 보이는 대로 쓰세요? 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례가 있던 거예요. 안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안 그런 작가분도 있었는데 많은 작가분들이 그래서 글 쓰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설거지하면서 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었죠. 뭐 목소리가 좋다라든지 영상을 보는 프레임을 보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덜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탁월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계속 글을 쓸 때 제 거 글을 쓰느라고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 거 쓰느라고 다른 사람들 거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탁월성을 제가 머털 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눈에는 보여. 근데 이거 쓸 줄 알아야 되잖아. 명확하게 더 묘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해서 책을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본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내 안에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인 대로 쓰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파급력이 커지는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3가지 하라고 하잖아요. 명상하고 책 읽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최면에 잘 빠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그 안에 자기 최면에 잘 빠져서 상대도 이렇게 몰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책 읽기는 이거잖아요. 자기 지식 쌓고, 운동은 이것들을 전체 할 수 있는 체력 이런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아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절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막 최면을 막 불러일으킬 거예요. 막 집중하고 몰입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고 싶어 해요. 네. 저도 어디 가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사고 싶어요. 왜? 내가 좋아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싶거든.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CCC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로컬 컨텐츠의 디지털 커뮤니티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스토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백회 제주도에 출장 갔을 때 백회라는 정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맛있는 허브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브차를 어떤 그 백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허브차를 만드셨대요. 나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뭐 허브차 얼마 하겠어요. 사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어디에 가야지만 그게 있다 하는데 여기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막 뭐 가소비가 아니라 저도 막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안 사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된다. 자, 이분은 세상을 어떻게 봤죠? 이분은 세상을 뭐 하는 곳이다? 기억 안 나세요? 네, 제주상의 세상은 기록장이다.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했을까요? 읽어볼까요? 로컬 라이프 스타일. 네. 자, 그러면 여기요. 서피 비치는요. 서피 비치는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바다? 기억나셔요? 젊음의 바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뭘 가지고 왔다? 로컬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연남 방앗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막 실험하죠. 사람들 막 불러오고 막 새로운 거 해보자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럼 동네에서 뭘 가지고 왔다? 유통이나 커뮤니티를 가지고 왔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아웃도어 아일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제도가 배움의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너네들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거제도에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부캐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 네. 자,
자, 그래서 부캐의 세계관과 로컬 자원을 활용을 하면, 자, 이거 왜 우리가 로컬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서울은 포화 상태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고 싶고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주로 로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네, 그리고 AI 도시다. 그리고 문화 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어감 대표님 지원 사업 받으셨습니다. 자, 뭘로 받으셨어요? 문화재단에서 뭘로 받으셨죠? 광주 문화재단에서 최근에 문화자산 콘텐츠를 받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푸른길공원 인근을 아카이빙해서 푸른길공원 다큐멘터리. 네, 푸른길공원 우리가 다 알아요. 안 가보신 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푸른길공원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자, 내가 푸른길공원 잘 몰라도 광주 사람들 푸른길공원 좋아해. 외국 사례 보니까 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그러한 사례들도 있어. 그런데 외국에서는 서울이나 중앙에서는 푸른길공원 잘 모르네. 여기 남강주 시장도 있고 농장다리도 있고 거기 가면 다 적혀 있어요. 심지어 다 적혀 있어요. 거기 한번 쭉 돌아보시고 이걸 한번 어떻게 잘 표현해 볼까 하면 잘만 쓰시면 문화재단에서 원래 그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그게 2천. 예? 원래 얼마짜리죠? 4,100만 원짜리. 네, 그래서 2년 사업인데 4천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결과물이 안 나와도 심지어 돼요. 첫 해는 리서치만 해도 돼요. 그런 거 왜 합니까? 광주재단에서 왜 합니까? 네, 광주재단 이제 이 아카이브가 이제 아카이브의 시대가 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브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순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아카이브 기반의 스토리 작업했던 거를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순천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제대로 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내가 다 아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아는 거 아니고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자료만 잘 해놓으셔도 얼마든지 지원 사업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받아보면 이걸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아보면 동기가 생겨요. 이게 세상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이 필요한 게 커머스가 어떤 커스터머로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나라 차원에서 필요하구나.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필요하구나. 이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 순천의 그 시너지 그 출판사 대표님도 이런 그 기록할 수 있는 인력 자원들을 계속 양성하려고 저를 그래서 강의를 요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결국에는 지원 사업까지 받는 단계 가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지역의 아카이브는 지원 사업이 늘 있고 그리고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다른 쪽으로도 계속 길이 열린다는 거 알고 계셔서 실제로 그 정원 박람회 그 도슨트 하시는 분들이 그 정원에 관련한 아카이브로 또 지원 사업 받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협업 관계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할 때 송 작가 좀 같이 해줄래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필요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하실 수 있거나 목소리 뭐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 자원 잘 알고 계시면 제가 이거 할 건데 한 꼭지 맡아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협업 관계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지역 자원을 아카이브하고 맨 처음에 저는 청년 작가들을 아카이브하기 시작했거든요. 청년 작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임 대표님이랑 처음 이렇게 일을 본격적으로 한 게 여성재단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는데 얘기 안 하려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냥 서류 넣어서 몇 팀을 한 10팀인가 몇 팀 뽑았죠? 기억 안 나죠? 네, 몇 팀 뽑았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 준 돈이 35만 원인가 그랬어요. 맞죠? 30만 원이 그랬어요.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웹 매거진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공간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글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되게 신선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차 지원도 받고 했는데 정말 그 청년 작가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고 웹 매거진이니까 돈도 안 들어.
네. 근데 그걸 이제 프린트한 비용이 한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0만 원 갖고 이 잡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를 잘 정리만 해도 정말 세상은 노다지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알려지니까 내 작업 노트 좀 같이 적어줘. 장소 좀 아카이브 해주세요. 유가족 인터뷰 해주세요. 계속 쌓아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정도의 그 자원이 쌓이니까 이거 가지고 스토리 만들어 볼까? 이거 가지고 영상 만들어 볼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만 하시면 부가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본인이 쓰신 거 지난주 복습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쓰신 거 열어보세요. 네, 여러분 다 쓰셨죠? 네. 자, 여러분 쓰셨으니까 네, 오늘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뇌가 안 깨어납니다. 여러분. 네, 직접 말씀하시고 또 손으로 쓰셔야 뇌가 깨어납니다. 자, 이 부분 쓰신 부분 각자 거. 여러분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들을 거예요. 각자 거를 읽어볼게요. 첫 문장 시작. 세상은 가득한 곳이다. 자, 두 번째 문장 시작. 사람들에게 제공하여서 몰두하게 하자. 자기 거 읽으세요. 자기 거. 자, 세 번째 문장 시작. 광주에 이거를 이용해서 뭐뭐를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다 이 문장 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서 아까 한두 개만 뒤에 볼 건데, 자, 오늘은 이것을 제대로 잘 이용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광주편, 쓸만한 로컬 소재 광주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야기 배달부 동계비. 자, 아시는 분 다 아신가요? 자, 아시는 분만 얘기해 주세요. 아시죠? 자, 아시는 분 아세요? 아시는 분 그냥 얘기해 주세요. 캐릭터는 봤어요. 또 책 봤고요. 아, 진짜요? 정말요? 어머,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PCI 거가 여기 옆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400년의 시간의 문을 통과해 사고뭉치 우편배달부 동계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션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유명한데, 이게 볼까요? 오프닝을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귀엽죠? SBS에 실제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여기 보면 양림동이 막 나와요. 너무 귀엽죠? 동계비 아까 나온 게 동계비 그 석상이에요. 이게 호랑가시 나무 이게 석상, 예, 동계비 석상. 잘 만들었어요, 동계비. 흑호두가 나무가 실제로 있거든요, 호랑가시에. 네,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자, 네, 요것도 뉴스인데 뉴스 제가 가져왔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혹시 동계비라는 이야기 주인공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 양림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충직한 개에 관한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이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양림동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수인 좀 오래된 예시긴 한데 그래도 많이 모르셔서 또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전라감사를 지낸 양림동 출신의 정엄 선생에게는 아끼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충직하고 아까 나왔던 그 영리했던 석상입니다. 이 개는 어느 날 한양으로 주인의 심부름을 다녀오다 길에서 새끼 9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를 한 마리씩 전부 물어다 놓고
마지막 한 마리째 몰고 와서 지쳐서 개가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설화 속의 9마리 새끼 가운데 막내 강아지인 어머, 잠깐만요. 갑자기. 잠시만요. 혹시 동계비라는 이야기 설화 속의 9마리 새끼 가운데 막내 강아지인 동계비가 동화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화 속의 동계비는 주인의 편지를 배달하던 엄마개처럼 양림동 주민들의 희망을 나르는 이야기 배달부입니다. 양림동의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은 동계비는 아트 상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돼 탐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내년 상반기 TV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강한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이런 친근한 캐릭터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원래 지금 바뀌었는데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과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수요일에 동화 구현과 캐릭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동계비 사례가 있는데 이거가 제가 뒤에 있구나. 이제 적용 사례가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이야기 배달부 동계비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광주시청에 설화를 쭉 모아놓은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거 동계비 설화를 정말 보니까. 한두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 실제 그 설화를 조사한 내용이 아까 여기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 편지를 이 걔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서신을 막 전달받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충직했는데 죽었다. 그 충직한 그 개를 기려서 석상을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가 이야기 배달부 동계비가 아니라 이걸 만든 분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세상은요 뭐로 가득한 곳일까? 이거 정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놓은 정답은 없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뭘로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이분한테. 이거 기억하신 분한테. 이야기로 막 가득한 곳이겠죠. 근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혹은 설화 이런 걸로 가득한 곳이겠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서 몰두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캐릭터 좋아요. 또 감동을 제공해서 좋습니다. 자, 감동을 제공해서 또 뭘 줄까요? 뭘 제공할까요? 아까 뭐 보셨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캐릭터 보셨잖아요. 네, 아니 동화책으로 나왔다니까 스토리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그것을 2차 가공한 스토리를 제공한 거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광주에 뭐를 이용했을까 이분은? 설화를 이용해서 자, 뭘 만들었다고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근데 원천 스토리를 먼저 만드셨겠죠? 네. 그 동계비 그걸 가지고 쭉 정말 이야기 400년을 뛰어넘은 개가 있다. 이런 좀 2차 가공한 스토리를 만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분은? 캐릭터 판매도 하고요.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팔렸고요. 예, SBS에 방영이 됐고 이게 베트남의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 방영권이 팔린 거죠.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양림동에서는 좀 되게 또 광주의 자랑입니다. 광주 애니메이션의 자랑이고 잘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셔야 되니까요. 요 띵송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쉬시면서 화장실 잠깐 다녀오세요. 네. 아까 띵송 보여드렸습니다. 네, 띵송 보여드렸는데 이분은 진짜 뭐 타임머신 가수고 추억을 노래하는 건데 이게 광주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광주에서 활동하시고 배경이 광주죠.
배경이 광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코리아래 작년에 저도 이제 지원을 받았었는데 1,500만 원짜리 그 영상 만드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콘랩에서도 잘하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배경이 이제 그런 광주가 돼서 노래를 하는 그래서 이게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게 돼요. 틀어놓고 그냥 엉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사실은 그 라디오의 기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라디오 하면 유튜브 하면 영상을 잘 만들어야 돼라는 그런 편견도 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그 배경이 광주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또 다른 자원들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띵송 아까 보셨으니까 자, 이분은요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이제 우리 적용해 보는 거예요. 광주 콘텐츠. 세상은 뭘로 가득한 곳일까요? 노래, 그 7080 노래 이런 것들로 가득한 올드 코리아 팝송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럼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이분은요? 추억을 근데 실물은 뭐죠? 실물? 여러분 똑똑하게 추억이 맞겠다. 추억이 맞겠네요. 동질감, 뭐 이런 감정들이 맞겠네요. 자, 그러면 광주에 뭘 이용합니까, 이분들은? 뒤에 배경, 뭐 나옵니까? 공간 이용하죠. 광주의 공간. 그쵸? 자, 로컬의 어떤 지역성을 이용합니다. 공간 이용해서 뭘 지금 주고 있습니까? 노래 주고 있어요. 노래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버송을 하는 사람이겠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적용을 계속 이제 우리 레퍼런스 보면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모란 플랫폼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 모란 플랫폼이 맨 처음에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려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자, 올해도 공모를 했고요. 이 모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내리니까 여기 대상을 탄 작품이네요.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지역 아트 상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모람 해가지고 이것도 그 대상이 사업화까지 사업 자금이 5천만 원인가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에 낸 거예요. 근데 사업화까지 사업비도 줍니다. 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래서 사업비까지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자, 그걸 보시면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분의 미션이 뭐였을까요?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지역 특화 아트 상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가 이 사람들의 미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미션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게 미션, 많이 알리고 싶다가 미션이었겠죠.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지역, 광주의 특화 아트 상품을 알리고 싶다. 그걸 수익하고 싶다가 미션이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자원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죠?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담아보겠다. 그게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공모전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공모전. 공모전 얘기가 이게 공모전 중심도시 소개 공모전이네요. 자, 공모전 내년에 하십시오. 올해 이미 끝났어요. 자, 공모전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고요. 서류 심사해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대상이 이제 한 팀이 1,000만 원인데 사업화 자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 타면 1,000만 원 주고 그냥 아이디어만 내서 대상 타면 1,000만 원 주고 그 뒤에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걸 사업화라는 거고요. 자, 참가상만 돼도 100만 원입니다. 참가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막 이런 사냥꾼들이 있어요. 지원금 사냥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동기부여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온라인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이렇게 지인이 많으신 분들은 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투표 좀 해주라고. 근데 또 잘하는 팀이 온라인 투표도 있지만 잘하는 팀이 잘 되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PT 심사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요거 정말 저는 이 광주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 중에서 소수만 알거든요. 중앙에서 이거 몰라요. 전국 공무원들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노다지입니까, 여러분. 그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다지예요, 노다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란 플랫폼이 실제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소개를 드렸더니 어머, 광주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또 신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아는 작가도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데이 클래스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는 작가가 하고 있는 게 상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만의 책 만들기 이런 것들도 있고 할인 행사하는 것들도 있죠. 네, 아이고, 네, 잘 안 되네. 제가 아는 작가분은 아마 7은 10일 여기 액션 페인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액션 페인팅. 여기에 댓글은 많이 안 달렸어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 광주 사람들 댓글 안 달거든요. 진짜 안 달아요. 막 참여 유도하면 참여 잘 안 하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댓글 13개가 달렸다는 거는 진짜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단순해요. 아이들이 비옷 입고 가가지고 붓으로 뿌리는 거예요. 끝. 네.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해요? 이 뿌린 거 사진 찍어야 되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려야죠. 이러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체험하는 게 재미있는데 이게 판매 포인트는 저는 그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한 건 뭡니까? 비옷이랑 물감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 운영하시는 분 자체가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끌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찍어야지. 엄마는 이런 거 찍어야 되거든. 이런 거 막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뒤에서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미션은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지역 특화 아트 상품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 왜 개발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겠다라는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 모란 플랫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이분은 세상은 뭘로 가득한 곳으로 봤을까요? 뭘로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이분은. 체험할 것이가 많은 곳. 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 정답 없습니다. 안 들려요? 네, 아트 상품이 많은 곳이겠죠. 아트가 뭐 상품이 많은 곳이겠죠. 또? 안 들려요? 네? 예술가들이 많은 곳이다. 그쵸? 광주는 특히 예술가가 정말 많습니다. 예. 다른 데보다 광주가 그 예술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또 뭐가 가득한 곳이었을까요? 체험. 놀이가 많은 곳.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한테 뭘 제공할까요? 뭘 제공해서 몰두하게 할까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잖아요. 뭘 제공하는 겁니까? 접근성 제공했어요. 또 상품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죠. 네, 그래서 광주에 뭘 이용합니까? 로컬에서 뭘 이용합니까? 아까 얘기하신 예술가, 아트 상품,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 생각에 정보를 이용한 것 같아요. 네,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요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진짜 우리 문화생활 좀 카페 좀 자주 들어오시고요. 문화생활 하시고 얼른 인스타부터 뚫으세요, 여러분. 인스타부터 뚫으세요. 네, 인스타에 자기 얘기만 올리시지 마시고 체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상은 크게 콘텐츠가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목적성 가지고 한 게 콘텐츠가 되거든요. 일단 인스타부터 뚫으세요. 공연 많이 보러 다니시고 어제 제가 ACC에서 입문 강좌 오신 분
안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그 인문 강좌 제가 매달 진행하잖아요. 근데 와 매진이 됐는데도 그 현장에 노쇼가 있을까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고 백회 제주에 있는 백회라는 그 정원 만드신 김봉찬 대표님이 하셨는데 제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아 정말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대열에 합류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브런치 콘서트도 매번 매진이래요. 그 ACC 입문 강좌도 매진인데도 사람들이 그냥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낭비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아니에요.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것도 무료. 브런치는 내야 되지만 ACC 입문 강좌는 무료.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년 이게 제가 제 원천 스토리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작 스토리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자원이 뭐냐면 제가 그 광주 비엔날레 도슨트를 했었거든요. 영어 도슨트를 했었는데 그때 알고 있던 그 도슨트 선생님들이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개관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인맥이 한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도슨트 투어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도슨트 투어 예약하면 얼마든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아 여기는 바닥은 무등산 형상이고 여기에 있는 그 화분 여기 그 안에 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화분이래요. 아신가요? 들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시죠? 다 화분이래요. 그러니까 커다란 드럼통 안에 그걸 심어가지고 네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의 형태의 나무인 거예요. 저랑 똑같이 이제 거기도 하얀 건물. 원래 도청이 하얀 건물인데 그 전에는 색깔이 달랐는데 하얀 건물로 미국 뭐더라? 자, 그 정권이 넘어가면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예, 하얀색으로 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원천 스토리를 쓴 겁니다. 예, 건물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천 스토리의 제목은 시간을 짓는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현재 사는 건축가가 시간을 건너서 과거에 그 과거의 그 민주광장 그쪽으로 도착을 해서 실제로 칠을 하는 그런 칠장이와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김민정 작가님이 그 극으로는 개발하신 거거든요. 제 원천 스토리를 가지고. 근데 그분은 5.18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 원천 스토리 가지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어떤 이게 A4 한 장인가밖에 안 됐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상금 받으려고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이 됐는데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었거든요. 대상 있고 최우수상이 있는데 대상은 수박등 아이들인가 이게 됐는데 그거는 콘텐츠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잘 안 됐고 됐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안 됐고 근데 이거는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실험극으로 한번 문화전당에서 있었고 매년 합니다. 이제 5월마다 매년 해요. 네. 하지만 저가 원천 작가라고 해서 저한테 뭐 주어주는 건 1도 없더라고요. 저도 제 돈 내고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고 이 극단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극단이래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극단이어서 정말 실험적으로 앉아있으면 좌석이 움직이면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원천 스토리를 만든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네? 자, 아이고, 이거 안 들어갔네. 자, 그러면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라는 거 만들 때 원천 스토리 만들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은 뭘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 좀 맞춰주세요. 세상 맞추기 싫으세요? 세상은 뭘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토리로 가득한 곳이겠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저는 뭘 제공해서 몰두하게 했을까요? 뭘 제공했을까요?
네, 스토리를 제공했겠죠. 네, 결국에는. 자, 그래서 광주에 뭘 이용했습니까? 도청을 이용한 거예요. 도청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연락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거 희곡으로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실 생각 있냐고. 제가 원천 작가니까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할 게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내 깜냥이 아니니까 좋은 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스토리마다 이 인생이 있어요. 얘가 이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얘는 인생을 잘 찾아간 거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5월마다 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했는지 아무도 많이 모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잘 보이시려나? 광주광역시 북구 입동에는 저의 자원 활용, 제 목소리. 간직하고 곧 사라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잃은 조선인들의 피와 땀, 눈물로 세워진 건축물. 당시 가네가우치 공장으로 불렸고 해방 후에는 전남방직공사로, 보이나? 1961년에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두 회사로 분리되어 하나의 건물에 정문을 달리한 채 60년을 버텨온 곳입니다. 이곳은 해방 이전 가네가우치의 방적 공장이었던 전남공장과 광주 양장장이 있던 곳입니다. 가네가우치 방적을 줄여 가네보라고도 불렸죠. 니스이 그룹의 계열사인 가네보는 당시 일본 3대 재벌로 일컬어졌습니다. 가네보는 1920년대 중반 쇼와 초기에 일본 매출의 1위를 달성할 정도의 대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고베와 오사카에 지점을 두고 한반도에는 경성에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이후 실을 뽑는 제사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합니다. 소속 노무자는 모두 피징용자로 전환되며 거기서 영감 받으셔서 실제로 그림 그리신 거예요, 작가님이? 광주 학동과 임동 이분이 직접 작곡하신 거고. 네. 방적공장, 양잠소가 있었는데요. 현재 금호맨션에는 그 시기 제사공장의 굴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동시장 옆에 실제 있어요. 예. 지금도. 광주가 타깃이 되었던 이유는 원료 확보가 수월했기 때문인데요. 타 도시보다 누에고치 생산량이 많았고 뽕잎 생산비가 저렴했으며 또 산과 들로 목화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업용수도 풍부했죠. 하지만 가네가우치 공업 방적 공장의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퍼포먼스 작가님이시고. 예. 현재 파악된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 여성 피해자 전남 지역 동원 여성 66명 중 31명은 가네가우치 공업이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10대 나이로 일본이나 국내의 방적 공장이나 탄광에 끌려가 강제로 중노동을 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935년 세워진 가네보 전남 공장은 1945년 조선인 노무자가 2,470여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시민 위락시설로 만들어진 건물 밖 운동장과 수영장은 유령시설이나 다름없었죠. 방적 공장에서 소녀들은 주로 운전공을 맡았습니다. 하루 임금은 25전 내외. 공장과 기숙사, 식당 외에 출입이 금지되었고 공장에 들어선 소녀들은 죽거나 미치지 않고는 공장 문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소녀들은 팔도 닿지 않는 얼음용 기계 앞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실이 끊어지기 쉬우므로 실내는 섭씨 30도 이상의
고운 다습한 환경이었고 실의 광택을 위해 체감과 통풍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녀들은 습진과 땀띠, 부스럼병을 앓았으며 폐결핵, 각기병, 월경 불순을 겪었습니다. 부실한 식사로 폐렴과 장티푸스, 늑막염에 시달리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기계 조작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감독관은 폭행과 구타를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미쳐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해부 전남 공장에 동원된 여성들은 광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출신으로 9세 소녀를 포함해 평균 연령이 12.8세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한쪽 팔을 잃어도 한쪽 눈이 멀어도 공장 문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질병과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때? 유일한 살 길인 탈출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소녀는 엄격한 감시를 피해 수구를 이용해 도망치다가 뜨거운 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가네가우치 종업원들은 방무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가 분리되며 공장의 모든 것이 둘로 나뉘었죠. 종업원들은 반씩 나뉘었고 담장을 자로 잰 듯 갈랐습니다. 그래서 전남방직하고 일신방직이 나뉜 거예요. 두 개의 정문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70년 전방과 일신방직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실제 기숙사입니다. 오빠나 남동생 학업 뒷바라지를 숙명으로 여겼던 여공들에게는 돈도 벌고 못다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뽕뽕다리는 양산동 발산마을과 공장을 잇는 가교였습니다. 어린 여공들은 이곳에서 잠을 이겨내며 미래를 그려나갔을 것입니다. 1973년 발산교가 만들어지며 기숙사 비용을 줄여보려는 여공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광주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불리는 발산마을. 당시 노동자들이 바라보았을 그 다리, 그 시절의 기억을 아직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악이 너무 좋죠.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네. 음악이 그래서 이 작년에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고 매년 예술인들마다 문화재단에서 이제 공모를 전국 공모인데 우리 광주는 광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가 나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그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게 기업이고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어떤 뭐 어디를 이렇게 미션을 주죠. 뭐 어떤 장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좋았던 게 지금 전방이 그 당시에 막 부동산에 팔려가네 안 팔려가네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거를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당시 것들을 다 영상을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에 나왔던 아까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은 음악하시는 분, 이수산 선생님이 음악하시고 아까 여기 이렇게 들고 계셨던 그분이 주홍 작가님이신데 또 광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림 그려서 퍼포먼스 하셨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소녀상을 이렇게 들고 와주셔가지고 놓고 이렇게 찍었고 네 그리고 정혜진 작가님이 아까 7일 10일 그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이 촬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치 또 그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림 붙어 있던 게 또 노정숙 작가님, 아까 또 유화 그림이 있었던 게 노정숙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가장 맨 위에 넣었는데 어쨌든 네, 자 어쨌든 그 다음 거를 보면 자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래도 재미있죠.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예술인들은 월급을 한 5개월 정도 받아요.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받으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술인 패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색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런 퍼포먼스하고 영상 만들었는데 뭘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기록에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네, 기록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광주에 잊혀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서 몰두하게, 여러분 몰두하셨죠? 아까 방금 몰두하셨죠? 네, 네,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뭘 제공했습니까? 네, 지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네, 자 광주에 그럼 저는 뭘 이용했습니까? 전남방직이라는 공간을 이용했고 그 광주의 역사를 이용했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아카이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이 안 나와도 퍼포먼스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기획입니다. 네, 목소리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아까 사진들이 여러 개 지나가는데 그거 어디서 찾는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는 봤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이제 넘겨서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네. 앞으로 제 강의는 좀 많이 줄어들 거고, 강의 대신에 복습하고 1대1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는 많아질 거예요. 자, 날짜 적어주세요. 오늘 날짜가 6월 30날. 네, 5강 쓸만한 로컬 소재 찾는 겁니다. 6월 30날. 날짜 적어주시고 주제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갔구나. 네, 자, 요겁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리서치를 할 겁니다. 자, 저도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잘 만든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것대로 구성을 짜고 거기서 어떤 변형을 하면 저만의 것이 되거든요. 레퍼런스 리서치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로컬 여부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비슷한 콘텐츠를 찾아서 리스트를 만드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떤 미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예, 띵송 그거 만든 사람들은요 어떤 미션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7080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어하는 미션, 광주를 배경으로 공감하고 싶은 미션을 가지고 있었죠. 노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역의 자원들 배경이 광주로는 자원 활용했고요. 도출 결과물은 영상이었습니다. 노래가 포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찾아서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의 로컬 소재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나는 어떤 미션, 무슨 능력 가지고 있지? 이제까지 여러분 고민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소재 지역을 활용할 것인가? 전남방직도 좋고 민주광장도 좋고 아니면은 양림동의 설화도 좋죠. 그런 자원들 활용하시면 되죠. 그럼 도출 결과물, 나는 동화책, 나는 영상인데 어떤 부분이 도드라진 영상. 꼭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사진이어도 됩니다. 네, 나는 뭐뭐가 찍혀 있는 사진들 그 밑에 무슨 내용 들어갈 거야. 이렇게 도출 결과물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좀 이따 다시 띄워드릴 거예요. 자, 요거까지. 네. 자, 요거 똑같은 거구나. 네, 똑같은 거는 이게 좀 이따 할게요. 자, 광주 로컬 소재 목록을 제가 정말 보물 같은 건데 여러분들께 다 자료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찍고 싶어요? 찍으세요. 사진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네, 이거 진짜 보물이에요. 잘 몰라 사람들이. 찍고 싶으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네. 자, 네. 좀 한 장 더 찍으셔야 돼요. 네, 하나 더, 한 장 더 있어요 뒤에.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여기 가시면요, 광주 인물 그리고 광주의 뭐 설화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역사 자원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저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냥 그 장소를 사진과 함께 그 설명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서구문화원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여기도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남방직에 있는 사진 자료는 거의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100년 정도 전 사진부터 아카이브가 쫙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카이브 영상 만들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많이 모르시는 분들, 여기에 무슨 광주 얘기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북이 있습니다. 예, 그 PDF처럼 생긴 이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아카이브 열람 신청을 하시면 그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좀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 위주로. 문화재는 아니고요. 문화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네, 그렇게 있고요. 다음 거. 네. 자, 광주광역시에 뭐가 있어 도대체 하시는데 아까 그 동계비 있죠? 동계비 설화. 여기 가시면 향토 자료에 있습니다. 다들. 네, 이거 진짜 보물이에요. 네. 네. 향토 자료에 가면요. 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광주에 무당 얘기도 있어요. 무당 목록도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자, 여러분들 다 세금 내셨잖아요.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 가지고 돈 받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에 동계비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에. 네, 이거 말고도 설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되게 신기한 설화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등산 저쪽에 가면 무슨 은행나무인가? 은행나무인데 장군 이름 붙여놓은 김덕령 무슨 나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을 위해서 설명해 놓은 광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광주 가이드 보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놨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광주관광재단, 당연히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하지만 앞에 이런 것들을 약간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흔해. 충장로 너무 흔해. 막 왜 충장로일까? 왜 충장로 이름인지 우리 다 알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밀고 싶은 거, 특히 광주에서 밀고 싶어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요. 이 5.18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만 들어가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5월 학교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좀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18 기념재단에 또 제가 한동안 이렇게 자문 회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컨텐츠 만들려면 쉽게 접근하셔야 되니까 전 5월 학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레퍼런스 리서치를 먼저 하십니다. 그 태블릿 PC 가지고 계신 분 이용하시고 각자 요거 얘기 안 드렸다.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막 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못 빌려드립니다. 하지만 자, 광주에서 얼마 산지 한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광주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카이브를 해놓으셨어요. 저 이거가 진짜 되게 좋은 책자예요. 이거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세요. 이거 얼마 없는데 이게 소년에서라고 그 광주극장 옆에 서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 제가 뭐 이런 아카이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정말 이 100년 가게 광주에 충장로 사가에 100년 된 가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거 콘텐츠 가지고 제가 뭐 하나 하려고 그때 잠깐 뭐 만들었다가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100년 가게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100년 가게 뭔지 몰라요. 근데 광주에 너무 많고 노포 식당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터뷰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충장로 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보면 100년 가게라고 이렇게 간판을 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걷는 광주 해가지고 광주의 다양한 어떤 문화재 뭐 이런 문화재나 뭐 이런 유적들도 있고요. 뭐 미로스인데 광주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풍경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거 아마 뭐 안 가지신 분들 많은데 이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책 내줬더라고요. 광주 한사발. 저랑 약간 친분이 있는 광주일보 기자가 쓴 건데요. 이분이 멋진 기자 아니고 먹진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었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광주의 노포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기자니까 그래도 글도 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한정판으로 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달라고 해서 밥 사주면서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네, 광주극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광주극장 되게 나 잘 안 가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광주극장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아르코에서 하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거기서 지금 문학 분야로 있는데 연극 분야인가 하는 그 친구가 지금 광주극장에 대해서 또 뭐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도 중앙에서는 되게 새로운 거예요. 제가 이 광주극장 얘기 2020년도에 뭐 만들었는데 아니 새로워요. 중앙에서 봤을 땐 이거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거예요. 뽑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광주 이런 것들도 오래된 시계 가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스토리적인 소재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문 닫았더라고요. 오래된 시계 가게 있었는데 문 닫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이면 일단 사셔야 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광주에 관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있으면 주로 좀 많이 쌓아놓으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 나오셔서 이런 거 보시면서 리서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그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12시까지 30분 정도 드릴 건데 레퍼런스 리서치부터 지금 시작해 볼게요.